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FA50 이야기라고요? 네, 카이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항공우주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이 카이의 일본 항공 전시회 참가는요, 이미 한 달 전에 보도가 됐었죠.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의 T-50의 일본 진출부터 시작해서 일본과의 중동훈련기 공동사업까지 언급되는 등 황금빛 전망으로 도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카이의 일본 진출 이유와 T-50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중동훈련기 공동개발이 실제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제가 도쿄로 특파원을 파견했습니다. 참고로 이 특파원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김민석 특파원님이 아닌 또 다른 비밀 요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카이 부스는 어땠나요? 네, 일본 항공우주전시회 2024는요, 일본 문화 매니아들에게는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전시회장인 빅사이트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본 최고의 항공우주 전시회답게 두 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카이는 처음으로 참가했음에도 접근성이 좋은 1층에 일본 대기업이 모여있는 좋은 장소에 꽤 큰 홍보 부스를 차렸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홍보 부스를 제작한 이후 이를 선박으로 수송해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법으로 홍보 부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제작비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카이에서 파견된 각 분야 홍보 전문가 8명이 T-50 고등훈련기와 KF-21 보라매, KT-1 중등훈련기와 수련 기반 민간 헬기, 그리고 UAM, 이게 뭐냐면 도심항공 모빌리티거든요. 이 UAM 하고요, 한국형 열 가소성 탄소 복합 소재 등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비밀 특파원이 일본 진출을 축하하면서 한 첫 번째 질문은 카이의 일본 진출 전략과 성공 가능성 외에 한국과 일본의 중동훈련기 공동 개발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카이에 대한 무엇이었나요? 카이 관계자의 답은요, 일본에 대한 T-50 고등훈련기 제안은 카이가 아닌 미국 록히드 마틴의 주도로 진행되며 중동훈련기 공동 개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좀 약을 파는 좀 느낌이 들죠? 아무튼 물론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가 아닌 것은 잘 모른다고 했지만 카이 관계자마저도 일본과의 중동훈련기 공동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항공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부스도 방문해서 한국과의 중동훈련기 공동개발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검토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카이 관계자에게 록히드 마틴의 주도로 일본에 대한 T-50 판매가 성공한다면 카이는 어떠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일본에 대한 T-50 판매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주도하므로 록히드 마틴과의 협상 역시 카이의 T-50 미국 담당 부서가 진행하고 있어서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번 더 바꿨습니다. 카이가 일본 항공 우주 전시회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의외로 여러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 항공우주 전시회는요, 나름 국제적인 명성이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바이어와 관계자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카이가 홍보 부스를 만들면 당연히 전 세계 항공 관계자에게 카이의 다양한 항공 제품을 소개할 수 있고요. 실제 취재 기간 중 중동 지역의 바이어가 수리온 헬기에 대해 논의하고자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카이가 홍보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카이는 크게 4개 파트로 나눠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먼저 T-50과 KF-21 보라매를 담당한 군용기 파트가 있었고요. 수리온 계열 민간 헬기를 홍보하는 파트, 그 다음에 카이가 새롭게 개발 중인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 파트, 그 다음에 카이가 국내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열 가속성 탄소 복합 소재 소개 파트였습니다. 먼저 T-50과 KF-21 보라매 파트는요, 일본의 항공 매니아로부터 시작해 일본 방위성이나 항공자위대 관계자, 그리고 일본 항공개발 관계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T-50과 KF-21 보라매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취재 기간이
비즈니스 기간이었기에 사전 등록한 항공 관계자 혹은 4,5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싼 입장료를 지불한 항공 매니아만 입장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항공기에 대해 아는 사람들만 방문했음에도 일본 민간인들은 한국의 T50이나 KF21에 대해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혹자는 T50 모형을 보고 실제 존재하는 기체인가라고 질문해서 우리 비밀 특파원이 해외에 100대 이상 추출된 기종이라고 답변했고요. 그들의 놀라워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을 왜 괜히 갈라파고스 국가라고 부르겠습니까? KF21에 대한 일본인들의 평가는 어땠나요? 당연히 KF21 보라매의 존재도 대부분의 민간인들은 몰랐지만 일본의 항공 전문가들은 달랐습니다. 부스를 방문한 일본 항공 전문가들은요,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4.5세대 전투기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일본 특유의 립서비스죠. 그런데요, 사실 일본도 나름 4.5세대로 구분되는 F2를 미국과 공동 개발한 바 있죠. 하지만 완벽한 독자 개발이 아닌 미국 F16을 기반으로 미국 기술진과 공동으로 개조 개발을 수행하는 사례였기 때문에 일본 항공 전문가들은 많은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카이 헬기 파트 관계자는요, 일본은 민수 시장 부분에서만 700여 대의 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본 민수 시장의 진출에 수리온 기반 민수 헬기를 수출하고자 참가했다고 밝혔어요. 일본은 주로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 개발한 헬기들을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면허 생산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수리온도 에어버스 헬리콥터 시리즈에 해당되고요.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일본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민간 여객기에 사용되는 부품 생산 부분에서는 상당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이용 카이가 개발한 열 가소성 탄소 복합 소재 부품을 일본과 함께 추가 개발 및 인증한 이후 이를 미국의 보잉이나 유럽의 에어버스 등에 수출하고자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보잉과 에어버스 모두에게 대량의 탄소 복합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세계 1위의 판매량을 자랑하죠. 따라서 일본과 협력해서 카이에서 개발한 열 가소성 탄소 복합 소재 기술을 실용 모델로 완성함과 동시에 이를 인증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하므로 카이는 적극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FA50이나 KF21 수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예, FA50은 요즘 핫한 이슈가 굉장히 많고요. KF21은 아직 우리 공군에 배치되지도 않은 전투기이기에 수출을 좀 운운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감이 있지만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고 해요. 카이 관계자는 일본은 모르겠지만 도리어 필리핀에 대한 FA50 12대 추가 판매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 이후에 만약 KF21 보라매가 해외에 수출된다면 필리핀이 최초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FA50의 경우 필리핀이 12대를 신규 도입함과 동시에 기존에 도입된 12대를 개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개량사항은 정밀 지상 폭격을 위해 스나이퍼 타겟팅, 그 다음에 미국 등의 우방국과의 협동작전을 위해 링크 16 데이터 링크 능력을 확보하고자 MIDS 모뎀을 추가하고요. 또한 항속거리 연장을 위해 300걸레 연료 탱크 운영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들 정보는요, 샤르의 군사연구소가 최초로 소개하는 내용일 겁니다. 현재 필리핀은 MRF, 이게 이제 멀티 롤 파이터라고 해서 이 MRF로 호칭되는 다목적 전투기 40대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4천억 페소, 약 9조 6천억 원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필리핀은 우선 612억 페소, 약 1조 4,200억 원을 투입해 초도 물량 10대를 구입할 계획인데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요, 카이의 KF21 보라매 외에 F16, 라팔, 그 다음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사실상 F16과 KF21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필리핀이 진정 원하는 기체는 F16이에요. 근데요, 현재 로키드 마틴에서 한 개의 작은 생산 공장만 가동하고 있거든요. F16을 위해서. 그래서 주문을 해도 빨라야 2030년 이후에나 납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스펙이나 옵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현재 F16의 양산 가격이 폭등해서요, 최소 1,000억 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KF21도 대당 1,000억 원 정도로 상승했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뭘 반토막 냈죠. 아무튼
KF-21은요, 그래도 두 개의 엔진을 사용하는 쌍발형 전투기에다가 F-16보다 분명히 한 등급이 우수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리핀은요, 누구나 알다시피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내심 필리핀 공군과 조종사들은요, 생존성 면에서 유리한 쌍발 엔진 기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카이는 KF-21을 최초로 수출하는 입장이기에 사실상 이익을 포기하고 KF-21을 제안하면 물론 필요하다면 한국 공군의 지원을 통해 한국 공군용 기체도 먼저 납품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KF-21에 대응해 F-16의 가격을 낮출까요?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F-16의 인기가 폭등한 상태이지만 로키드 마틴사는요, F-35A 생산에도 벅찬 상황이고요. 조만간 생산이 종료될 수밖에 없는 F-16의 생산 라인을 굳이 확장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필리핀이 KF-21의 호의적인 반응을 가진 배경에는 FA-50의 우수한 성능과 가동률도 있다고 하네요. 필리핀 공군의 FA-50PH는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호주 다윈 기지에서 진행된 연합공중훈련인 피치 블랙 24의 필리핀 공군 전투기로는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훈련에서 태국군의 그리펜을 잡았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어요. 실제 카이의 아시아 지역 담당자도 훈련에 참가한 필리핀 공군 조종사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의 대답은 정작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공중전 훈련에는요, 여러 복잡한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초 참가국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잘못 정보가 새어나가면 외교적으로 불편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훈련 결과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입단속을 시킨다고 하네요. 그래도 카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였냐? FA-50이 현대식 전투기와 충분히 겨룰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요. 훈련에 참가한 필리핀 FA-50PH가 훈련 기간 내내 무려 100%의 가동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가동률 100%는 사실 환상인데요. 원정 훈련인데다가 정비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제대로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T-50의 설계와 카이의 정비 지원 체계가 우수하다는 방증이겠죠. 또한 카이 관계자는요, 필리핀이 FA-50을 선택한 결과로 얻은 이익도 설명해 줬는데요. 필리핀은요, 정비 인프라와 예산이 부족해 한국 정부와 공군에게 훈련, 부품 공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공군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ICBM은 중요한 게 재진입 기술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10,000km 넘어서 우리가 때릴 애들이 없잖아. 현실적으로 뭐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이 맞짱을 뜰 만한 상대도 없고 뭐 하려고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게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핵무기 만들 제도 역량이 있나요? 저는 딴 방송에 나가서 심지어 내가 거기서 호기롭게 얘기했지. 마음만 먹으면 쌍다. 3개월도 가능하대요. 나 이렇게 얘기했거든. 한 3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 생각했지. 야, 3개월은 아니거든. 그 정도고 네. 우리는 말이 앞서지만은 일본은 원래 행동부터 열심히 하고 이건 사실 부럽다. 일본 관계자들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럼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본의 항공 매니아들은 한국의 T-50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일본 방위성과 항공자위대 관계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 도중에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사업 관련 장교가 카이 부스를 방문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카이 부스에서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살짝 물어보니까요, 방위성에 파견된 항공자위대 기술관료 장교로요, T-50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 앞서 개최된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도 일본 항공자위대나 방위성 관계자들이요, 카이 부스를 방문해 많은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방위성과 항공자위대의 실무진급에서 이미 T-50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면 물론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카이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미묘한 역사적, 정치적 문제가 있으므로 카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적인 로비나 홍보 활동은 벌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우리 T-50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여기서 잠시 일본 훈련기 현황을 알아봐야 합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1988년부터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이 개발한 T4 중등훈련기를 생산 및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항공산업보호라는 명목에 무려 212대나 생산해 현재도
160여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운용한 지 36년이나 경과됐기 때문에 대체기가 필요하죠. 일본 방위장비청은요, 2011년 7월에 T4 대체 사업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발표된 중기 방위 계획에서 T4 중등훈련기 대체 사업을 명시했죠. 이어서 2024년 3월 23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요, 미일 정부가 일본 항공자위대 훈련기 T4 후속기 공동 개발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10일 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제트 고등훈련기 공동개발 및 공동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죠.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마치 양국이 고등훈련기 공동개발에 합의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히는 공동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기구를 만든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 굳이 미국과 공동개발을 진행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삼보와 개발하신 안훈식 박사님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삼보와 얘기하기 전에요. 박사님 장인 어르신도 좀 사연이 있다고 좀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나요? 제 장인어른은 이제 독립운동가셨어요. 아, 독립운동하셨어요? 한일 독립유공자인데, 네. 고등학교 1학년 장인어른이 8명이 이제 하구 동인회를 조직을 해서, 네. 조선 총독을 간부들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아, 네네. 그걸 마지막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 답습하다가, 네. 한 명이 체포가 돼요. 아하. 한 명은 체포됨으로 인해서 일행 전부 다가 잡혀가지고, 네. 헌병대에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고문을 받았어요. 그 고문 받았던 그 부유증으로 인해서 평생을 불구로 불편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님 가르침이나 자기는 살아오신 삶이나 이게 맥락이 같아요. 네. 그래서 50세 전후에 거의 암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네. 폐경기 장애나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이것도 큰 차원에서 애국이라고. 네.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의한 면역력 저하에 따른 각종 질병을 없애는 방법을 이렇게 저희가 삼보라는 제품으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삼보아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이 투입을 못하냐?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비싸서 못하는 거죠. 진세로사이드 RG3나 RA2의 순도 98% 이상짜리는 1g 코알만큼 네네. 구매하려고 했을 때 네. 약 10만에서 15만 달러를 달라고 견적이 왔다. 10에서 15만 원이 아니라 15달러군요.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억 5천, 2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워낙 비싸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 생명과학 기술로 첫 번째 산삼을 이제 배양을 하고, 네. 이제 원가를 낮췄죠. 계량 배양하고, 네. 두 번째 낮췄죠. 네. 세 번째, RG3라고 하는 RA2라고 하는 이 파켓 물질은 네. 바닥 철학과 찌는 과정에서 파켓진다고 그랬죠. 네, 네. 그 방법을 또 찾은 거예요. 이게 RG3의 함량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올리는 기술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삼보아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어떤 분이라도 여러 종류의 건강식품을 드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드셔보였던 어떤 제품보다 네. 이 제품 구매하셔서 한 포를 네. 입속에 딱 넣는 순간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게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 드셔보셔야 느낄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 네. 지금 한국 유해몽산 사회 소외계층 약자들을 위해서 네. 이 삼보아 판매 금액의 일부를 또 기부도 하고 있으니까 네. 건강도 회복하시고 네. 또 사회 어려운 사람들 좋은 일도 네. 함께 이렇게 참가하는 길이 되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이 함께 좀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박사님 모시고 정말 전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도 들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더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 계속 먹으려고요. 진짜요. 네, 여러분들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